조용한 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세상 모두가 외면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이 끝까지 믿어준다면 그 인생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주 오래전 달빛이 유난히 밝던 어느 주막에 느리고 말없는 사내와 갈 곳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어리석다 했고 그 여인을 쓸모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낸 조용한 선택 하나가 훗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쉬어가게 만들 줄은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부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가장 따뜻한 동행에 대한 예시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인연이 더 많은 밤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 달빛 주막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주막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주막 안을 채우는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주막을 지키는 사내 만호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사람들 눈에는 영락없는 바보로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고 말은 더욱 느렸습니다. 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그를 속이기 일쑤였고 동네 아이들조차 그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저 양반 콩 한 말 사는데 해가 다 지겠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만호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살 무렵 만호는 마을에 번진 열병에 걸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알아누웠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주막 안으로 한 줄기 달빛이 들어와 만호의 이마를 비췄고 그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깨어난 만호는 예전의 만호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느렸고 생각도 느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보내는 게 나았을까.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엿듣던 날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짐이 되지 않겠다고. 20살이 되자 부모님이 남겨준 이 주막을 혼자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막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느린 손놀림에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물 한 그릇 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요? 밥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저 양반은 대체 뭐라는 거요? 더 큰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만호는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하면 늘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었습니다. 국을 끓이면 어느 날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먹을 수 없었고 어느 날은 너무 싱거워 손님들이 투덜댔습니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여기 음식값 받을 낯짝이 있어.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한때는 여행객들로 붐비던 주막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두 명 들를까 말까 했습니다. 만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주막 문을 열었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한 행상이 들렀습니다. 그는 만호가 내온 저녁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봐요 주인장. 이 밥 도저히 못 먹겠소. 돈은 안 받아도 되니 그냥 잠만 자고 가겠소.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주막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장사를 접는 게 어떻겠소?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막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주막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만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을 뿐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밖에서 누군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지친 눈빛, 그리고 어딘가 절망적인 표정. 만호와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빗속에 서 있던 여인은 윤서였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곳곳에 해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바느질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손, 하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를 피할 곳이. 윤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윤서에게 건네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윤서는 그 느린 움직임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윤서의 청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물과 함께 식은 밥, 된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을 함께 내왔습니다. 비 오는데 물만 마시면 배가 더 고프실 거예요. 만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사양하려 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밥 한 술을 떴습니다. 밥은 조금 설었고 된장은 약간 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투박한 음식이, 이 서툰 대접이 그 어떤 호화로운 상차림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만호는 맞은편에 앉아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윤서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자수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궁중에 납품하는 옷감을 만드는 그야말로 최고의 솜씨를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들의 혼수를 만들고 고관대작들의 관복을 수놓는 일. 윤서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들은 하나같이 예술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신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바늘 하나로 세상 모든 것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아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윤서가 일하던 공방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입으실 화롯이었습니다. 공방 주인 김 씨는 이번 일을 성공시키면 궁중 어용상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며 모든 장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공방은 끝이야. 모두 밤낮 없이 일해. 윤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화롯의 흉배수를 맡았습니다. 3달 동안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흉배는 그야말로 걸작이었습니다. 봉황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구름은 진짜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롯을 궁에 납품하기 직전 공방 주인 김 씨의 조카 해란이 실수로 먹물을 쏟았습니다. 윤서가 3달 동안 공들인 흉배에 시커먼 얼룩이 생겼습니다. 아니, 윤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해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윤서, 내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예? 하지만 내가 해란을 옆에 두고 일을 시킨 것 아니냐? 감독 책임이 너한테 있어. 김 씨는 모든 책임을 윤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서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방에서 쫓겨났고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궁중 납품을 망친 장인이 있다더라? 윤서? 아, 그 불량품 만든 사람. 다른 공방에서도 윤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한 장인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서는 혼자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평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윤서는 떨리는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과로로 손에 병이 들었습니다. 바늘을 잡으면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떠났습니다. 어디라도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윤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정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만호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느려서 많이 혼났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바보 같다고 했어요. 쓸모없다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만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주막이 좋아요. 비록 손님은 없지만 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팝을 하고 그게 좋아요. 윤서는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느린 사내에게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힘. 하루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윤서의 물음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쉬다 가세요. 내일 피가 그치면 그때 가셔도 돼요.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달빛이 주막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윤서가 자고 있는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윤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만호는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좋습니다. 윤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달빛 주막에 두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윤서가 주막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주막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바느질은 못했지만 음식 만드는 일에는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죽과 차를 끓이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약한 불에 오래. 윤서가 만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느렸지만 배우려는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좀 나아졌네. 국물 맛이 전이랑 다른데?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3명의 건달이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그들은 난폭하게 상을 내리쳤습니다. 야, 주인. 술래와 제일 비싼 거로. 만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저희는 술은 좋은 게 없고 뭐? 주막에 술이 없어. 건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만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느림보 자식이 주막질을 해? 윤서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양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자 앞에서 약자는 늘 무력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때 만호가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느려도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건달은 비웃었습니다. 성에? 이 바보 같은 놈이. 바로 그때 윤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술은 없지만 속을 풀어드릴 차는 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은 윤서를 보더니 희죽 웃었습니다. 오, 여자도 있네? 이야 주막치고는 볼만한데? 우두머리가 윤서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만호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만호의 소나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느렸지만 힘 많은 장사였습니다. 건달은 손목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식이. 건달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만호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주먹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만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만호는 다시 건달 앞을 막아섰습니다. 건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바보 자식을 오늘 혼을 내줘야겠어. 난투극이 벌어지려는 순간 주막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짓이냐? 마을 이장과 장정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마을에 급히 알린 것이었습니다. 건달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주막을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이 느림보 자식아. 소란이 끝나고 윤서는 만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입술이 터졌고 눈가에 멍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됐을 텐데. 윤서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을 지키는 게 주막 주인의 일이에요.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 윤서는 한양에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자 앞에서 약자는 늘 굴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달랐습니다. 느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도망만 쳤구나. 윤서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윤서가 일했던 공방 주인 김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본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저를 찾고 있답니다. 큰 주문이 들어왔는데 제 솜씨가 필요하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필요할 때만 사람을 쓰고 버립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달콤한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 그리고 공방의 절반을 내 몫으로 주겠다. 윤서에게는 여전히 빚이 있었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 급하게 빌린 돈들. 그 빚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호의 물음에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김 씨가 직접 달빛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오랜만이구나. 김 씨는 여전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비단 옷에 옥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 내 재능이 아깝지 않으냐? 김 씨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편지에 다 쓰지 않았느냐? 왕실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다. 세자빈 마마의 화롯이다. 이번에는 너만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손은 윤서가 떨리는 손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까짓 것 치료하면 되지. 내가 최고의 의원을 불러주마. 비용은 내가 다 대겠다. 그리고 5년 전 일. 미안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번에는 제대로 대우해주마. 공방의 절반 진짜다. 김 씨의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빚도 갚고 다시 장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는 묵묵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린 손놀림으로 하나하나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서의 대답에 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그리 생각해? 여기서 평생 주막이나 할 거냐? 그래도 좋다. 사흘만 기다리겠다. 사흘 후에 답을 들려다오. 김 씨가 돌아간 후 주막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만호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가세요. 만호의 말에 윤서는 깜짝 놀라 그를 봤습니다. 저는 윤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으면 힘들잖아요. 손님도 많지 않고 저도 느리고. 그게 아닙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제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탓하지 않고 그냥 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윤서는 그 빛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사흘 후 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정했느냐?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누추한 곳에서 평생 썩을 셈이냐? 이곳은 누추하지 않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도구가 아닙니다. 김씨는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다. 내가 뭘 버리는지도 모르면서. 압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지키는지도 압니다. 김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주막을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빌어먹게 될 때 다시 찾아오지 마라. 주막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호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윤서가 김씨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오던 손님들이 갑자기 발길을 끊었습니다. 만호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윤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윤서의 말에 만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건 원래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윤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에 나간 만호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 달빛 주막 말이야. 거기 왜? 거기 여자가 한양에서 도망쳐 온 사기꾼이래. 뭐? 사기꾼? 그래, 양반집 물건 훔쳐서 도망쳤다더라. 그래서 관에서 찾고 있다던데. 만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만호를 보며 수군덕거렸습니다. 저 느림보한테 사기꾼 여자가 딱이지 뭐. 쯧쯧 불쌍한 양반. 만호는 급히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씨가 퍼뜨린 겁니다. 예?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 장인이 있으면 소문을 퍼뜨려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양에서 겪었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라니 그건 거짓말인데. 만호의 말에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니까요. 그날부터 주막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막을 쳐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저기가 그 사기꾼 여자가 있다는 주막이구나. 저 여자 얼굴 좀 봐라. 못된 상이야? 윤서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마을 이장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만호 윤서 씨, 할 말이 있네. 이장은 자리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마을 사람들이 윤서 씨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어. 이장님, 나도 윤서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소문이 이렇게 퍼진 이상 마을에서 계속 있기는 힘들 것 같아. 이장의 말은 사실상 쫓아내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윤서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도 알아, 만호.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뭐가 어때서요? 윤서 씨는 제 손님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만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겠네. 그동안 생각해보게. 이장이 돌아간 후 주막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안 돼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저 때문에 주막이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만호 씨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만호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윤서 씨가 없으면 저는 만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씨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윤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나. 김 씨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 당신이 소문을 퍼뜨린 거군요. 그래, 내가 퍼뜨렸다. 내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 당연한 데가 아니겠느냐? 김 씨 옆에 관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서라는 자가 당신이요? 예, 한양에서 절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김 씨께서 5년 전 당신이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증언하셨소. 거짓말입니다.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윤서가 외쳤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김 씨께서 당시 장부와 증인을 모두 준비하셨소. 그건 조작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관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김 씨 편이었을 것입니다. 윤서, 나와 함께 관하로 가시오. 관리가 윤서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만호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키시오. 관의 일을 방해하면 당신도 죄를 묻겠소. 윤서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당신 같은 바보가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요? 관리의 말에 김 씨가 낄낄 웃었습니다. 이봐, 만호라고 했나? 이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는구나. 순진한 당신을 이용한 거야. 동정심에 속은 거라고. 아니에요. 윤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데려가. 관리가 윤서를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한 늙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주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김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스님은 누구시오? 이건 관의 일이니 상관하지 마시오. 관의 일이라. 그렇다면 증거가 확실하겠군요.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소. 나 김씨가 직접 증거를 제출했소. 그 증거라는 것,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스님의 요청에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스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나는 송광사에서 온 해안 스님이라 하오. 마침 이 지역을 순례하던 중이었는데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 송광사라는 이름의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송광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고 해안 스님은 명망이 높은 고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보여줄 수 없는 이유라도 있어? 스님의 날카로운 눈빛에 김 씨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증거는 한양에 있어서. 한양에 있는 증거로 어떻게 이곳에서 체포를 하시오? 그것도 증거도 확인하지 않고. 스님의 추궁의 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안 스님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죄가 없소? 윤서는 고개를 들어 스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 스님. 저는 결백합니다. 스님은 한참을 윤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거짓이 없어. 관리 양반,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어. 하지만 스님, 아니면 내가 직접 관찰사께 이 일을 보고하겠어. 증거도 없이 양민을 체포하려 했다고. 관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관찰사에게 보고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관리와 김 씨가 주막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돌아서며 도끼 어린 눈으로 윤서를 쏘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안 스님이 윤서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소?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스님은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 당신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더군요. 귀한 인연이요. 윤서는 만호를 봤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스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서의 물음에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거세질 수도 있지요. 준비하시오. 저 김씨라는 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소. 스님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은 어둠 속에 잠겼고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진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흘 후 밤 달빛 주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의 외침에 만호와 윤서는 잠에서 깼습니다. 주막 뒤편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밖으로 나가세요.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고 만호는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 사기꾼 여자 때문에 주막에 벌을 받는 거야. 쯧쯧 만호도 참 불쌍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윤서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고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호와 함께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불은 창고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식량과 도구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후 마을 이장이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만호.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불이 난 곳을 봐. 창고 한가운데에서 불이 시작됐어. 그리고 이장은 타다 남은 천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기름 먹인 천이야.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야. 만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윤서 씨. 만호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윤서 씨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문제였고 윤서가 떠나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주막이 불에 탔다니.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죠?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나는 그저 안타까워서 찾아온 것뿐이야. 김 씨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이 돈이면 주막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대신 대신? 너는 나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느린 보랑은 인연을 끊어. 윤서는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싫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도구가 아니라고. 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년이. 좋아,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자. 너뿐만 아니라 이 주막, 이 마을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김 씨가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닷새 안에 이 마을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주막 전체가 불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든 협박은 분명했습니다.
김 씨가 떠난 후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만호 씨, 제가 떠나겠습니다. 안 돼요.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까지 위험합니다. 주막도 당신의 생명도. 그래도 안 돼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윤서 씨가 오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뿐이었어요.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이.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서 씨가 와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됐어요. 누군가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어요. 윤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같이 떠나요. 만호의 제안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요.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만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주막은 제 부모님이 남기신 곳이에요. 평생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윤서는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뿌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뿌리는 다시 내릴 수 있어요. 윤서 씨와 함께라면.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해안 스님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 이 마을 사람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호 윤서 씨, 우리가 잘못했소. 이장님, 우리가 소문만 듣고 윤서 씨를 의심했소. 하지만 어젯밤 불을 끄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소.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장터 상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김 씨가 어젯밤 마을 주막에서 자기 하인들한테 돈을 주며 일을 잘 처리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소. 분명 불을 지른 건 그자의 짓이오. 다른 마을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봤소. 김 씨가 한양에서도 비슷한 짓을 여러 번 했다더군요. 자기 말 안 듣는 장인들을 모함하고 괴롭혔다고.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너무 쉽게 당신을 포기했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돕겠소. 이장님, 여러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준비해야 하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만호의 물음에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싸워야 하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이요? 그렇소. 그들은 거짓과 폭력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진실과 연대로 싸우는 거요.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김 씨가 다시 올 것이요.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맞서는 거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달빛 주막에 모여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누군가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고 누군가는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다니. 만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 합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김 씨가 예고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10명이 넘는 건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도 함께였습니다. 윤서,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선택해라. 김 씨의 목소리가 주막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윤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호, 해안 스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 50여 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씨,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오. 뭐? 너희가 감히. 우리는 증거를 모았소. 당신이 불을 지르라고 지시한 증거, 거짓 소문을 퍼뜨린 증거, 그리고 한양에서 저지른 수많은 악행의 증거들을
마을 사람 하나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김 씨가 당황하는 사이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관찰사께 이 모든 일을 보고했어. 곧 조사관이 내려올 것이요. 옆에 있던 새 관리가 놀라 김 씨를 봤습니다. 김 씨 이게 정말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거짓이었단 말이요? 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들이 짜고 거짓 증거를. 조작이라고? 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란. 내가 왜 여기에? 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헤라는 김 씨의 조카 5년 전 먹물을 쏟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아니, 김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헤라는 윤서 앞으로 다가와 깊게 절했습니다. 윤서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5년 전 그 일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먹물을 쏟았고 삼촌이 모든 책임을 선생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헤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삼촌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를. 헤란이 내민 서류에는 김 씨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리는 그 서류를 보더니 김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김 씨, 당신은 체포되었소. 안 돼. 이건. 김 씨가 도망치려 했지만 건달들조차 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윤서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만 윤서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이.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김 씨가 완전히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서는 헤란을 마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헤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게 가르침을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진정한 장인이 무엇인지를. 두 여인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주막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와 나눴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만호와 윤서는 주막 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끝났네요. 윤서의 말에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만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우리의 시작이요.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라진 후 달빛 주막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평화보다 더한 것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달빛 주막 이야기 들었어? 응, 권력 있는 양반한테 맞서 싸워 이긴 그 주막? 거기 음식도 맛있다던데. 여자 주인이 한양에서 온 명장이라더라.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은 윤서가 내놓는 음식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 과하지 않은 간 정갈한 상차림. 이 국물 맛 좀 봐. 이게 진짜 음식이지. 주막 음식이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나? 만호는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느긋한 태도가 주막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그러게 아무도 재촉하지 않잖아. 한 달이 지나자 달빛 주막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양에서 온 상단 주인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비단 옷에 금반지를 낀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주인장 제안이 있소. 상인은 만호와 윤서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 주막을 크게 키워보는 게 어떻소? 내가 돈을 대겠소. 건물을 3배로 늘리고 종업원도 10명은 고용하고. 하지만 만호가 말하려 했지만 상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도 지점을 내는 거요. 달빛 주막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체인을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소.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음식 만들고 가르치면 되지.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소.
상인의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만호와 윤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대답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금이 좋습니다. 상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린다고? 저희가 원하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 그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후회할 거요. 상인이 떠난 후 만호가 물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는 김 씨한테서 배웠잖아요.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하지만 며칠 후 진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윤서가 쓰러진 것입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쉴 새 없이 일하던 윤서가 갑자기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만호가 급히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윤서 씨, 윤서 씨,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윤서를 진찰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로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병이 있군요. 오래된 병이요? 예, 손에 생긴 병이 온몸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윤서가 한양에서 과로로 손을 망친 것, 그 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만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무리하면 한두 해 안에 몸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 합니다. 완전히. 최소 6개월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이 떠난 후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만호 씨, 윤서 씨, 괜찮으세요? 의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했죠? 예,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쉬라니. 윤서 씨 제발 쉬어요. 주막은 제가 할게요. 하지만 만호 씨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만호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요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터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님 시중을 들겠습니다. 젊은 총각 하나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막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예전만 못한데? 그러게 뭔가 다르네.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초조했습니다. 윤서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내색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줄면서 수입도 줄었습니다. 의원 비용, 약값.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가 만호를 불렀습니다. 만호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주막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수입도 그만큼. 그리고 윤서 씨 치료비까지.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짐이 되고 있네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제가 없었다면. 윤서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주막을 접었을 거예요. 윤서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호의 외침에 윤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돈보다 윤서 씨가 중요해요. 주막보다 윤서 씨가 더 중요해요. 만호의 고백에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만호 씨가 제일 소중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해안 스님이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들었소. 스님, 윤서 보살, 몸은 좀 어떠시오?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짐이 돼서. 짐이라니 무슨 소리요? 당신은 만호에게 삶의 의미를 준 사람이요. 스님은 작은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송광사에 전해 내려오는 약이요. 내 스승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요. 하지만 이런 귀한 것을. 받으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오. 산은 천천히 오르는 법이요. 스님은 만호도 불렀습니다. 만호,
당신은 윤서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서 씨가 좋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평생 느렸던 만호가 처음으로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놀란 눈으로 만호를 봤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오? 윤서 씨를 지키겠습니다. 주막이 없어져도 돈이 없어져도 윤서 씨만 있으면 됩니다. 만호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사랑은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함께 성장해야 하오.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두 사람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 만호와 윤서는 주막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서 씨, 네? 우리 부부가 되면 안 될까요? 만호의 청혼에 윤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아프고 짐만 되는데 그래도 좋아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하고 싶어요.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만호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주막 마당에서 소박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련을 함께 이겨냈어. 앞으로도 함께 이겨낼 것이요. 혼례가 끝난 후 윤서는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만호 씨, 아니 여보, 처음 부르는 호칭에 만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하지만 몸이 스님이 주신 약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만호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우리답게 하면 돼요. 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받는 손님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정성껏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손님보다 진심을 다한 대접이 중요해요. 윤서의 말에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바꿨습니다. 화려한 음식 대신 제철 재료로 만든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음식들.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들만 오면 돼요. 두 사람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달빛 주막이 예약제로 바뀌었대. 하루에 10팀만 받는다던데? 그래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대. 음식이 예술이라던데.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예약은 한 달 전에 해야 했습니다. 달빛 주막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의 사랑처럼 달빛이 매일 밤 주막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금씩 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만호의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윤서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달빛 주막은 이제 전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10팀만 받았고 예약은 석 달 전에 해야 했습니다. 왜 더 크게 키우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젊은 선비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만큼이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소중한 걸 잃게 되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만호는 이제 쉰을 넘겼고 윤서는 50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주막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혜란이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5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혜란의 옆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소연입니다. 소연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바느질을 배우고 싶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바늘을 잡을 수조차 없는 손.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은 이렇게 됐지만 마음으로는 가르칠 수 있단다. 그날부터 소연은 주막에 머물며 윤서에게 배웠습니다. 바느질이 아닌 더 중요한 것들을. 소연아, 바느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솜씨. 아닙니까? 아니란다. 마음이지. 누구를 위해 짓는지, 어떤 마음을 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 소연은 윤서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흘렀습니다. 만호와 윤서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만호는 더욱 느려졌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직접 요리하지 못했지만 옆에서 지도하며 주막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난 주막에서 만호와 윤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얼마나 함께 했을까요? 윤서의 물음에 만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5회 정도 됐을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윤서는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뭘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윤서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쓸쓸하게 홀로 늙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가면 어떡할 거예요? 윤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릴 거예요. 윤서 씨가 계셨던 이 주막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럼 제가 나중에 가며 저도 기다릴 거예요. 여기서 만호 씨가 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만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해요. 윤서가 다급히 말했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푹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이틀 후 만호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원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폐렴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서는 만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만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 씨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무슨 작별 인사 같은 소리예요. 당신은 나아야 해요. 하지만 만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호가 어렸을 때 병에서 깨어나게 했던 그 신비로운 달빛. 윤서는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호가 눈을 떴습니다. 윤서 씨 여보, 정신이 드세요? 만호는 힘겹게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여요. 달빛이 아주 밝게 보여요. 만호의 눈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 씨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윤서 씨 덕분에. 안 돼요. 안 돼요. 주막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너무 외롭게 살지 마세요. 당신 없이 어떡해. 만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윤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해요. 윤서 씨.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며 만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윤서의 울음소리가 주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애도했습니다. 만호는 좋은 사람이었어. 느렸지만 누구보다 진실했지. 해안 스님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스님은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윤서 보살. 슬픔이 크시겠지만 만호는 행복하게 떠났어.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호가 남긴 것을 지키며 사시오.
그것이 그를 기억하는 길이요. 장례가 끝난 후 윤서는 홀로 주막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만호 없는 주막, 만호 없는 하루하루.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윤서 선생님, 힘내세요. 만호 어르신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 손님들의 위로에 윤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호가 남긴 것은 주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준 따뜻함, 느림의 가치, 진실된 마음. 그것들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10팀만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만호가 앉아있던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사랑했던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서는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서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소연은 윤서의 곁을 지켰습니다. 선생님,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괜찮아.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하지만, 주막, 잘 지켜주겠니? 예, 선생님.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라. 천천히,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접해라.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는 눈을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만호가 서 있는 것을. 여보, 만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윤서 씨.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도 되나요? 네.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윤서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달빛 주막 앞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던 곳, 말이 적어도 마음이 전해지던 곳, 느린 사내와 상처받은 여인이 함께 만든 기적의 시간. 소연은 윤서의 뜻을 이어받아 주막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하루 10팀만 받았고 여전히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연도 늙었고 그녀의 딸이 주막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달빛 주막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100년이 흐른 후에도 200년이 흐른 후에도 사람들은 달빛 주막을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달빛 주막이구나. 느린 사내와 상처받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걸음이 가장 멀리 갔다는.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주막 마루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는 만호와 윤서의 모습이. 저 두 사람은 아직도 함께 있는 거야.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나 봐. 달빛은 여전히 주막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느림도 상처도 시련도 모든 것을 이겨낸 두 사람의 이야기.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상처받아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이야기. 그것이 달빛 주막이 후세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달빛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에게, 느린 이에게, 외로운 이에게. 그들에게 말해주듯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너의 속도로, 너의 방식으로. 결국 사랑은 승리한다. 조용한 달빛 아래 남겨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었던 시간, 말없이 나눈 온기, 그리고 지나간 자리마다 남은 따스함. 혹시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잠들기 전 살며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잔잔한 기억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 번만 남겨주세요. 달빛 주막의 등불처럼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 더 많은 밤을 밝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따스한 기억 속에서 편안히 쉬세요.
다음 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자요.